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장내과 전문의 장석현입니다. 혹시 요즘 특별히 힘든 일도 없는데 숨이 가빠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리던 계단인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느낌. 혹은 가볍게 산책을 하다가도 숨이 평소보다 심하게 헐떡거리는 경험. 혹시 이런 일들이 잦아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겁니다. 하지만 숨이 차다는 증상은 우리 몸, 특히 심장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숨이 언제부터 위험 신호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시장에 갔다 와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집 앞에서 버스 한 정거장만 걸어도 숨이 차요. 평소보다 훨씬 더 숨이 가쁘네요. 김영희 여사님의 이야기가 딱 그랬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김영희 여사님은 평소 꾸준히 운동하시고 건강에 자신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한두 달 전부터 이상하게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었나 보다 하고 넘겼지만 어느 날은 아파트 단지 안을 산책하다가도 숨이 가빠져서 주저앉을 뻔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끄떡없던 일상적인 활동인데도 말이죠. 마치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듯한 압박감에 호흡이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김영희 여사님처럼 일상적인 활동량에 비해 과도하게 숨이 차다면 이는 심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학적으로 우리는 심장 기능에 따른 활동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뉴욕 심장협회의 기능 분류를 사용합니다. 이 분류는 여러분의 심장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일상생활에 얼마나 제약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응급실에 실려가기 전에 스스로 잘 판단해 보세요. 1단계는 심장질환이 있지만 격렬한 활동에도 숨이 차지 않고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정상인과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2단계는 경고 단계로 심장질환이 있지만 평소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 예를 들어 동네 산책이나 가벼운 집안일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조금 더 힘든 활동,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짐을 들었을 때 가볍게 숨이 차는 정도입니다. 조기에 나의 질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찾아가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3단계는 위험 초기 단계로 바로 김영희 여사님과 같은 경우인데요. 아주 가벼운 일상적인 활동, 예를 들어 집안일, 샤워, 혹은 평지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오르고 피로감을 느낍니다. 2단계에 접어들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걷다가 멈춰서서 쉬어야 할 정도죠. 2단계는 무조건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 상태를 무시하다가는 응급실에 실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4단계는 2단계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안정 상태에서도 숨이 차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작은 움직임에도 숨이 차오르는 현상이 발생하며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 단계라면 즉각적인 의학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3단계나 4단계에 해당한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심장이 상당히 지쳐있다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숨참이 심장 때문만은 아닙니다. 숨이 차는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빈혈이 심해도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 숨이 찰 수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처럼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신진대사가 항진되어 숨이 가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폐질환, 즉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 폐렴 등으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되어도 숨이 차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원인으로는 과호흡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숨을 너무 자주 그리고 깊게 쉬어서 체내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배출될 때 발생합니다. 즉, 한숨을 깊게 내쉬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몸속의 산과 염기 균형이 깨지면서 오히려 숨쉬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 외에도 고도비만은 심장과 폐에 큰 부담을 주어 숨참을 유발할 수 있으며 단순히 나이가 드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예전보다 숨이 쉽게 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으로는 어떤 원인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숨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진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낮 동안의 활동에서 숨이 차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특히 더 주의 깊게 여쭤보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밤에 누웠을 때 숨이 차는 경우인데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단순히 불편하게만 느끼고 넘어가는 이 증상이 사실은 심장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위험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누웠을 때 숨이 차는 것이 더 위험한 신호인지 심장이 보내는 긴급 메시지의 진짜 의미를 함께 깊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낮에는 그럭저럭 괜찮다가도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우면 갑자기 숨이 답답해지고 가빠지는 느낌. 베개를 몇 개씩 베고 앉아 있어야 겨우 숨통이 트이는 것 같고 결국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 한참을 뒤척이게 되는 거죠.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밤에 주무실 때 숨이 차지는 않으세요? 하고 여쭤보면 어떻게 아셨어요, 선생님? 딱 그 증상인데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웠을 때 숨이 더 차오른다면 이는 여러분의 심장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위험 경고입니다.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 원리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중력의 영향으로 다리 쪽에 혈액이 비교적 많이 머무르게 됩니다. 심장이 혈액을 전신으로 뿜어내지만 중력 덕분에 다리 쪽 혈액이 심장으로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편안하게 잠자리에 반드시 눕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다리 쪽에 고여있던 혈액들이 중력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마치 댐이 터지듯 심장으로 한꺼번에 되돌아오게 됩니다. 건강한 심장이라면 이 정도 혈액량 증가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심장이 약해져 있다면 이 갑작스러운 혈액의 유입량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심장은 마치 펌프와 같습니다. 펌프가 제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는 물을 다 퍼내지 못하고 펌프 안에 물이 고여버리겠죠. 우리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해진 심장은 다리에서 몰려온 혈액을 폐를 거쳐 전신으로 충분히 뿜어내지 못하고 혈액이 폐 쪽 혈관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폐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혈액 속 수분 성분이 혈관 밖으로 스며나와 폐 조직에 고이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폐부종이라고 합니다. 폐에 물이 차오르니 당연히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마치 물속에 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이 증상을 야간 발작성 호흡곤란이라고 부릅니다. 밤에 갑자기 숨이 차서 깨어나는 증상이라는 의미죠. 박철수 씨의 이야기가 바로 이 야간 발작성 호흡곤란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70대 초반의 박철수 씨는 최근 몇 달간 밤잠을 설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는데 갈수록 밤에 누우면 숨이 가빠져서 똑바로 누워있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새벽에 벌떡 일어나 앉아서 숨을 몰아쉬는 일이 잦아졌고 잠자리가 불편해져 밤마다 거실 소파나 의자에 기대어 잠을 청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낮에는 그나마 좀 괜찮으니 이상하다 하면서도
병원 갈 엄두를 내지 못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다리까지 붓기 시작하고 왠지 모르게 몸이 계속 피곤한 증상이 나타나셨습니다. 뒤늦게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는 심부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박철수 씨처럼 야간 발작성 호흡곤란은 심부전에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심부전은 심장이 혈액을 충분히 펌프질하지 못해 우리 몸의 각 장기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부전이 진행되면 단순한 숨참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다리나 발목이 붓는 부종이 나타납니다.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순환시키지 못하니 혈액이 정체되어 다리나 발목 같은 몸의 아랫부분에 물이 고이게 되는 거죠. 이는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위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둘째, 만성적인 피로감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온몸으로 충분한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아 쉽게 지치고 기운이 없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기력이 소진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밤에 더욱 심해지는 만성기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폐에 혈액이 고이면서 발생하는 증상인데 마치 천식이나 단순한 감기처럼 들릴 수 있어 오인되기 쉽습니다. 기침과 함께 거품 섞인 가래가 나오기도 합니다. 넷째,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살이 찐 것이 아니라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몸에 수분이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 하루에도 1에서 2kg씩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화불량이나 식욕부진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위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도 원활하지 않아 장기가 붓고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밤에 누웠을 때 숨이 차는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여러분의 심장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늙어서 그렇다거나 잠자리가 불편해서라고 생각하며 넘기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경고들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심장의 경고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이 차는 증상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김영희 여사님이나 박철수 씨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조기에 빠른 진단이 여러분의 심장을 구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병원까지 갈 필요가 있나? 괜히 돈만 쓰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시간을 지체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직감, 즉 내 숨이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가장 솔직하고 중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병원을 방문하시면 가장 먼저 몇 가지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진행합니다. 단순히 피를 뽑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혈액 샘플 안에는 여러분의 심장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빈혈 검사입니다. 피가 옅으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 숨이 찰 수 있기에 반드시 확인합니다. 둘째, 신장 및 간 기능 검사입니다. 이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하면 몸에 불필요한 수분이 축적되어 심장에 부담을 주거나 독소로 인해 전신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갑상선 기능 검사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심장 박동과 신진대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기능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 외에도 심장 상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다양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먼저 흉부 엑스레이, 심장 초음파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통해 심장의 크기와 폐 상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거나 심장이 커져 있거나 폐에 물이 차 있는지, 심장의 움직임, 수축력,
판막의 이상 유무, 심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의학기술의 발전은 조기 진단의 가능성을 더욱 넓혀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웨어러블 기술이 바로 그 중심에 있습니다. AI 기반 진단 보조 시스템으로는 최근 심전도나 심장 초음파 영상을 AI가 분석하여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기술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사람의 눈으로는 놓치기 쉬운 패턴을 찾아내고 심장질환의 조기 징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AI가 최종 진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 같은 의료진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착용하시는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도 이제 단순한 걸음수 측정기를 넘어 심박수, 심장 리듬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불규칙한 심장박동이나 갑작스러운 심박수 변화 등을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여러분의 일상 속 심장 건강 변화를 포착하고 필요시 의료진에게 전달되어 조기 진단의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검사들과 최신 기술들을 통해 우리는 여러분의 숨참이 심장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인지 정확히 감별하고 적절한 치료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아 빠르게 진단받는 것입니다. 심장질환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수록 예후가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단된 심장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무엇보다 심장질환 자체를 예방하며 건강한 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건강한 숨을 위한 간단하지만 필수적인 생활 습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숨이 차는 증상이 얼마나 중요하며 어떻게 진단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숨소리를 되찾고 심장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사실 정답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몇 가지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고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첫째,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심장 건강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몸무게가 늘어나면 심장은 우리 몸 곳곳으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이는 심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 결국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이기도 합니다. 대한심장학회를 비롯한 많은 의료기관에서 적정 체중 유지를 강력히 권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숨이 약간 가쁠 정도로 걷기, 가벼운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은 심장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기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춰서 천천히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관절이 불편하시다면 물속에서 걷는 아쿠아로빅이나 실내 자전거처럼 관절에 부담이 덜 가는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어떤 운동이 자신에게 맞는지 궁금하시다면 주치의와 상의하여 적절한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식단 관리는 심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저염식은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체내 수분 저류를 유발하여 혈액량을 늘리고 이는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을 뿜어내게 만들어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혈압을 높이는 주범이 되기도 하죠.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살코기 위주의 식단을 섭취하고 포화지방이나 트랜스 지방 섭취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차 익숙해지면 여러분의 심장이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넷째, 금연과 절주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동맥경화를 촉진하여 심장질환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흡연은 심장뿐만 아니라 폐 건강에도 치명적이므로 금연은 여러분의 숨소리를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섯째, 만성질환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증상 없이 심장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이들 질환은 심부전,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각한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꾸준한 약 복용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목표 범위 내로 유지하는 것이 심장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심박수를 높이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취미활동, 충분한 수면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심장을 위한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꼭 실천해 보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숨이 차다는 것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숨소리는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전달해 드릴 테니 지금 바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숨소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